안녕하십니까? 엔젤 시스템입니다. 욕구사정 평가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욕구사정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평가 기준입니다. 욕구사정의 목적은 수급자 상태 및 욕구를 파악해서 서비스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욕구사정을 실시하는 시기는 2021년 2월 1일 이후에는 급여 개시 전, 즉 입소 당일에 욕구사정을 모두 완료합니다. 욕구사정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그 누가 하든 상관없습니다. 해당 기관의 직원이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욕구사정 중에서 총평과 판단 근거 등, 즉 서술형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은 반드시 서술형으로 기록을 하고 판단 근거를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합니다. 욕구사정에는 전체적으로 8개 항목 외에도 낙상위험도 평가, 욕창위험도 평가, 인지기능 평가가 있습니다. 낙상위험도 평가 도구는 가장 많이 훈 도구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훈 도구가 요양기관에 계시는 어르신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어서 보바스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고 또 엔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낙상 예측 도구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욕창위험도 평가 도구는 하나입니다. 현재 브라덴 스케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지기능 평가에는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KMMSE, 그 다음에 시스트 등이 엔젤 시스템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기능 평가는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치매 진단을 받았으나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인지기능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정 예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월 11일에 입소한 어르신은 2월 1일 이전이기 때문에 14일 이내 욕구사정을 하면 되지만 2월 2일 입소하거나 2월 21일 입소하거나 이런 어르신들은 입소 당일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요일에 입소하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월요일, 즉 다시 말하면 휴일이 종료된 첫 출근일에 욕구사정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입소 당일날 연차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연차와 상관없이 입소 당일에 욕구사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욕구사정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즉 기관의 직원이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휴가를 하더라도 그날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간호조무사 휴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조무사 휴무일에 입소를 하여도 그 내용은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가 욕구사정과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다만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연차인 경우만 예외입니다. 재활 영역은 그러니까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3월 2일 날 입소했는데 만약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연차였다 그러면 이분들은 휴가 종료 후에 출근한 첫 출근일에 다시 재활 파트 욕구사정과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일정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월 2일 날 입소했습니다. 물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연차였습니다. 그러면 3월 2일 날 욕구사정과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맞지요. 재활 파트는 3월 3일 날 해야 합니다. 즉 출근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3월 3일 날 재활 파트 평가와 재활 파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계획을 2번 수립할 것인지 기존 계획을 수정할 것인지는 통보를 3월 2일 날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휴무인 경우에는 관련 근거입니다. 기존의 인지기능 평가 시기인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인지기능 평가는 유료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관들은 현재 KMMSE2를 엔젤 시스템에서
저작권 업체하고 아주 비용을 저렴하게 협약을 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1년에 뭐 44,000원 또는 33,000원 이런 저렴한 비용으로 현재 KMMSE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사용하지 않고 시스트를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사전에 교육을 받고 사용하셔야 하고, 실제로 시스트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 복잡해서 기관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그런 평가가 실무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주 묻는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등급 외로 입소한 경우에도 당연히 입소 당일에 해야 됩니까? 네, 입소 당일에 욕구사정과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다만 등급 외로 입소한 후에 나중에 등급이 나오게 되면 롱텀 케어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갱신이 되거나 등급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급여 제공 계획은 새로 수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급여 제공 계획서 적용 기간이 인정 유효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계획은 새로 수립합니다. 새로 입소하는 경우에도 신규 입소자와 동일하게 입소 당일날 욕구사정과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새로 입소하셨는데요. 계장기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또는 타 기관에서 전원해서 입소하셨는데 타 기관에서 아직 종료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라도 입소 당일날 반드시 욕구사정과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합니다. 롱텀 케어의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공단에 통보하는 기준이 있죠. 근데 이 통보일은 물론 계획을 입소 당일날 했으면 입소 당일날 통보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통보하기 전에 우리는 보호자 동의를 받습니다. 주로 보호자 동의를 유선으로 받게 되는데요. 보호자가 부재 중일 때에는 동의를 못 받죠. 그런 경우에는 통보도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평가 시에는 통보일을 입소 당일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를 보호자한테 우리는 제공을 하죠. 보호자한테 제공만 할 뿐만 아니라 설명을 해주고 보호자한테 직접적으로 서명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보호자가 기관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는 우편 발송이라고 하는 비대면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도 많고 또 메신저 활동을 하는 보호자도 많고, 또는 우리가 엔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구분나무 앱이라고 하는, 즉 보호자 전용 앱에서도 보호자가 사용한다면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이럴 때에는 반드시 전문을 제공해야 하고, 비대면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 유선 안내하고 유선 안내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만 평가 시 인정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비대면으로 제공했을 때에는 반드시 유선 안내는 필수, 이게 되죠. 비대면으로 제공했을 때에도 보호자가 서명은 할 수 있습니다만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유선 안내는 필수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욕구사정과 또 서술형 예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 1회라고 하는 것이 언제 해야 하는지가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연 1회는 1년 중에 한 번 하게 되는 거지만 실제로 급여 제공 계획서 적용 기간 자체가 1년이기 때문에 365일을 넘길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매년 12월에 욕구사정도 하고 계획도 하겠다라고 하는 기관도 있고, 우리는 갱신일 기준으로 욕구사정과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소일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데도 있죠. 예를 들면 3월 11일 날 입소했다면 이제 입소 당일날 욕구사정을 하는 거니까 매년 3월 11일에 욕구사정과 계획을 실시하게 되면 입소일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가 욕구사정 화면을 설명하는 동영상에도 판단 근거 예시가 있죠. 이와 같이 판단 근거 예시를 참고하셔서
서술로 잘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단 근거라고 하는 거는 왜 이렇게 욕구 사정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부분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이 어르신은 체위 변경이 완전 도움인지 그 이유를 적는 것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보셔서 판단 근거를 서술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욕구 사정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